날씨가 너무 좋아서 실내 라이브. 날씨가 좋은지를 전혀 알 수 없어. 안녕하세요. 잘 지냈나요? 10cm의 위버스 라이브 전화 좀 받아입니다. 노래할 거냐고요? 뭐 하고 싶으면 할게요. 최근에 뭔가 이게 막 수다 떨 것들이 있었는데 너무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갖고 이번 주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려고 우선 10cm 2026년 아시아 투어 21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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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cm 챕터 1이 끝났죠. 네, 그래서 어, 감사한 마음은 인스타나 뭐 DM으로 남겼지만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한테 도움받아서 기억을 되살릴까 하고 라방을 켰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히든싱어 보니까 틀린 사람이 있더라. 한마디 하려고 켰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되게 기획 단계에서도 약간 좀 설렘 포인트가 좀 많았어가지고 오랜만에 경기장 스타디움이 아닌 좀 가깝고 물론 그러니까 그 우선 서울 첫 공연이었던 서울부터 얘기하면 서울 공연장 사이즈도 그 1000명 1000석 정도였으니까 1000석 좀 넘는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그렇게 그러니까 굳이 이 중계 화면이 필요 없는 공연장에서 한다는 게 되게 저한테 설렘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컨셉도 잡고 그래서 옛날부터 하고 싶었던 좀 레트로한 그런 막 팝 재즈 콘서트 흉내도 좀 내보고 싶고 막 이렇게 수트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여유 있게 공연하는 느낌? 생각해 보니까 그 어슬렁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텝을 밟았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랬어가지고 왜 나 콘서트 얘기하는데 다 히든싱어 얘기만 하는 거야? 히든싱어 얘기도 좀 이따 할게요. 그래서 그런 좀뭐 레퍼런스도 많이 찾고 그래서 되게 재밌게 준비했어가지고 그리고 칭찬도 역대급으로 많이 받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을 갈 때도 처음으로 이 투어를 위해서 기획하고 만든 공연 내용과 컨셉을 거의 그대로 가져가서 이렇게 이 똑같은 동일한 기획 안에서 공연을 각 나라들을 간 것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설렘 그리고 떨림 포인트였어요. 다행히 다 공연 재밌게 봐주셨던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콘서트 핑계로 기타도 좀 사고 그랬죠. 그리고 편곡도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예 꽤 많은 곡들을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슬렁어슬렁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턱시도가 어울리는 그런 공연 아예 느낌을 아예 컨셉을 잡고 그래서 편곡을 하다 보니까 어, 저랑 그리고 저희 멤버 같이 편곡한 저희 멤버들이 그런 쪽으로 되게 재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게 편곡을 했었습니다. 전 아직도 공연 편곡 중에서 제일 최애는 매트리스. 매트리스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은 뭔가 콘서트를 거듭할수록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네, 조금씩 계속 길을 늘리고 있어. 처음에 내 기억에 핸드볼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후주 부분 더 늘려서 이렇게 웅장하게 막 하는 것도 처음에 되게 이거 너무 실험적인데 막 이렇게 했었었는데 체조 때였나? 기억이 안 나네. 핸드볼 맞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그것도 되게 그 당시에는 뒤에 너무 긴가 막 이랬었는데 지금 거기서 한 번 더 늘리고 막 중간에도 더 늘리고 그런 것들 해가지고 그것도 기억이 많이 남고 아시, 아쉬운 건 없었나? 아쉬운 거? 아쉬운 건 딱히 없어요. 지금 생각나는 건 대전 공연 때 이제 막공이고 또 그 한국에서는 콘서트를 다시 오랜만에 돌아와서 하는 그것 좀 돼버렸다 보니 좀 조금 공연 내용을 이렇게 수정해서 관객분들을 놀래키고 싶었는데 특히 이제 공연을 다회차 보신 분들이 좀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선물 받은 느낌을 주고 싶었는데 또 그리고 그 이 지역에서 그만 순서 때는 원래 이제 곡을 바꿔가면서 도시마다 이렇게 발라드를 부르는 컨셉이었기 기획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그만을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지역에서 그만을 엔딩곡으로 안 한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약간 성대를 좀 키가 좀 나랑 안 맞는 노래여서 성대를 약간 갈아 넣는 노래예요. 공연을 하면 예전에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키가 올라갔다고 활동하다 보니 그래서 키가 올라가기 전 때는 콘서트에서 안 했었고 거의 너무 높아서 좀 할 수 있게 돼서 그래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항상 좀 거의 엔딩곡 내일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다음 곡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순서를 항상 넣었었는데 이번에 약간 패기 있게 중간에 넣었다가 대전 첫날 아마 그 다음 곡이 너에게 닿기를이었는데 음이탈 났을걸요. 그게 아쉬웠다. 네. 이 지역에서 그만은 또 당분간 들을 수 없을 테고 듣게 돼도 아마 엔딩으로 갈 겁니다. 세니스트 좋았다는 얘기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그리고 콘서트 이렇게 막 여운이 엄청 남았는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이랑 너무 다르게 진짜 모든 부분에서 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게 업그레이드 된 투어를 완성하고 잘 마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운이 센데 그 여운을 진짜 극대화시킨 일이 있었어요. 라이브 필름이 올라갔죠. 네, 30분 가까이 되는. 근데 그게 진짜 멋있더라. 네, 저희 회사 내부 감독님이 하셨는데 진짜 멋있더라. 아시아 국가들 갔을 때
호텔에서 그 가운 입고 찍고 그 일본 공연 전날 그 공주자 부스 찾아가지고 찍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쓴다는 거야 이러고 이렇게 찍었거든요 전. 근데 그렇게 멋있게 연출되는 건지 몰랐어. 그래서 영상 보고 진짜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라이브 클립 대부분을, 라이브 필름 대부분을 또 새로 찍었죠. 네, 그래서 턱시도, 이 공연에 턱시도를 공연 때도 입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입고 공연하려니까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공연 때 제가 생각보다 많이 움직여서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턱시도는 안 입었는데, 그래서 라이브 필름 때 입었죠. 라이브 필름 혹시 안 본 사람이 계시면 또 봐주세요. 그거 너무 귀엽지 않아요? 멤버들 이렇게 한 명씩 한 커트씩 딱딱 지나가는 거. 네. 저는 내가 해본 라이브 컨텐츠 중에 손에 꼽을 만큼 정말 멋지고 웰메이드한 영상 작업물이었다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홍콩 공연 때 저 기타리스트 멤버 인재 군 기타 줄 끊어진 거요? 나 공연 때는 몰랐어. 끝나고 들었어. 끝나고. 아, 뭐가 소리가 좀 이상한 줄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틀린 줄 알았죠 저는. 근데 진짜 프로페셔널, 아마 그게 언제 뭐냐, 아 곡이 뭐였지? 너에게 닿기를이었나? 맞을 거야. 너에게 닿기를을 하는데 저희 기타 치는 친구가 기타 연주하다가 줄이 끊어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과를 얘기하면 그 다음 곡 그라데이션 인트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하게 했는지. 근데 사실 그거를 내가 만약에 그걸 한다고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아마 기타 솔로쯤부터 끊어져서 어 기타 솔로부터 노래 끝나기 전까지 해서 줄을 갈았다는 건데, 이게 줄을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끊어진 거를 줄을 잘 뽑아야 되고, 기타 줄 그거 포장된 거 뜯고, 또 줄마다 하나씩 포장이 돼 있어 원래 기타 줄이 웬만하면. 그래서 그거 하나씩 다, 맞아, 하나만 가야겠구나. 그거 그거 하나 뜯어서 그거 알죠? 바늘에 실르는 거 모르나? 바늘에 실르는 것처럼 진짜 작은 구멍에 공연장 어둡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잘 꽂아야 돼. 그래서 잘 꽂아가지고 이렇게 야, 그거 진짜 힘든데 진짜 완전 프로. 근데 공연 끝나고 그거 자기 성공했다고 너무 꺼들거려가지고 저는 그렇게 막까지 많이 칭찬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 그 뭐야, 그치, 튜닝도 해야 되잖아. 튜닝. 왜냐면 그 줄 끊어져서 이렇게 줄 빼고 하면은 그 줄 튜닝하는 것도 문제고, 다른 줄도 또 장력에 영향을 받아서 튠을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그거 다 하고 그라데이션 맞춰 들어왔다는 거잖아. 대단한 거지. 네, 칭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진짜 수건삽이었던 히든싱어를 했죠. 히든싱어 얘기하기 전에 노래 하나 할까요?
설고처럼 너를 위해 준비한 오늘 밤을 기대해주길 바래 In my 콘서트 아침부터 두근대면 얼른 8시 되길 이 공간이 네 맘에 들길 바래 In my 콘서트 맨날 부르는 노래 가사를 설마 오늘도 들리거나 까먹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너그럽게 웃어줘 날씨가 춥고 건조해 목이 쉴 것 같아도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언제라도 크게 노래 불러줘 오늘 밤 please don't stop your singing 밤이 점점 깊어가도 나는 할 게 많은데 오늘 밤이 더 아름답길 바래 모든 것이 네 맘에 남길 바래 여기서 그냥 평생 살 수 있다면 엔딩을 너와 함께 만든다면 오늘은 코들레 모르네. 오늘은 뭔가 다른 날과는 달라 눈을 떠 아침이야 이제 그만 이제 공연 시작 따든드드드드드드드드 감사합니다. 벌써 다 까먹었네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네. 10cm 아시아 투어 2026년의 첫 곡이었던 콘서트를 저 혼자 불러봤습니다. 맞는 게 없었다고? 그 정도예요? 목은 어제 대학 축제도 즐겁게 했고 또 대학 축제 끝나고 제가 녹음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녹음까지 새벽까지 하고 해서 좀 잠긴 거예요. 이제 풀릴 겁니다. 어쨌든 지금 목이 잠긴 사람이지만 전 히든싱어를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누표자로. 네. 그래서 진짜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진짜로. 히든싱어라는 프로 처음 생겼을 때는 내가 거기 출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고 되게 부러워하고 거기 나오는 가수들 되게 동경했죠. 그리고 어느 정도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음에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우선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를 못 참아하는 가수 중에 진짜 히든싱어에서 나랑 대결할 만큼 비슷하게 잘 하시는 분을 우선 그 전까지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시도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제가 방송 때도 얘기했고 다 얘기했지만 저랑 비슷하게 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이 뭐랄까 여러 포인트들이 다 살아야 돼. 나랑 비슷하려면. 그래서 내가 하는 특이한 발음도 비슷해야 흉내를 내야 되고 내가 하는 창법도 구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되게 막 소리가 가볍고 날아가는 것 같지만 은근히 되게 꽉 차있고 단단해서 그런 것들 다 하려면 좀 노력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서 예전에도 컨택이 있고 히든싱어 도전자를 모집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실패했었어요. 그래서 불발됐었거든요. 그래서 내 인생에 히든싱어는 없겠구나. 아쉽다. 나는 나랑 비슷한 사람 진짜 한번 보고 싶은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시즌 8을 하는데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진짜
100번 얘기했어요. 망할 수도 있다고 진짜로. 나 못 봤다고. 아무도 못 봤고 이쯤 되면은 어려워서 못한다기보다 그냥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다고 모창을. 그랬는데 자기들을 믿어달래요 제작진이. 그래서 믿었죠. 그래서 그 진짜로 아예 뭐 대기실을 어디다 숙면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아예 마주칠 수가 없어. 그냥 리허설도 당연히 따로 하는 것 같고 저는 저 혼자 있으니까. 그리고 그 뭐야 진짜 1라운드 문 열리기 전까지 아예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두근두근하고 기다리고 이제 1라운드를 딱 시작했는데 어 자꾸 사람들이 내가 연기했다 그러는데 근데 진짜 안에서 들으면 약간 깜짝 놀랄 만큼 비슷한 포인트들이 많았어요. 이 모창하시는 분들이. 그 준우승한 그분뿐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그래가지고 그래서 진짜 놀랐고 특히 1라운드에 전 진짜 많이 놀랐고 한 명 한 명 목소리 바뀌는데 다 진짜 약간 어떤 분은 발음을 진짜 구현 잘하고 어떤 분은 진짜 그 창법 구현을 잘하고 그래서 네, 진짜 놀랐어요. 그리고 그래도 난 자신 있었지.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진짜 쉽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진짜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게 생각보다 준우승한 분이랑 자꾸 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문 열고 나갔을 때 내가 히든싱어 다른 분들 방송 편에서 봤던 것처럼 진짜 많이 헷갈려 하셨을 때 가수 확인했을 때 그 리액션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불안하잖아요. 나는 막 99표 이거 솔직히 좀 오버한 거긴 하지만 그런 거 막 예상하고 준비해서 갔는데 그래서 저 약간 멘붕 왔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리고 원석이 형 1회 고영배 1회 틀린 건 지금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든싱어 제가 그 미션 실패했잖아요 공약. 그래서 히든싱어 헌정곡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히든싱어를 정말 밝고 막 되게 밝게 진짜 막 찬양하고 막 2% 좋아하고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다가 가사 쓰려다 보니까 히든싱어를 생각하니까 고영배밖에 생각이 안 났어. 원석이 형이랑. 그래서 히든싱어 헌정성의 내용은 지금 쓰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주제로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내 목소리를 못 알아맞힐 수가 있어? 이 주제로 슬픈 가사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라운드 때 진짜 막 그 MC 님이 엄청 쪼잖아요. 그거를 진짜 그대로 당했어요. 진짜 미쳐버린 줄 알았어 정말로. 질까봐.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뭐 큰일이 나는 게 아닌데 또 지면 또 안 되는 줄 알고 몰입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원석이랑 영배가 틀린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끝나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나중에 만났을 때. 근데 들어보니까 현장에서 그렇게 들으면 이상하게 헷갈린대요. 그래서 뭐 참작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이 상한 것은 뭐 아직 회복은 안 됐습니다. 마지막에 나 이 얘기 하고 싶었다. 그래. 마지막에 삐끗했다고 하더라고 나한테. 그라데이션 때. 그래서 이 센치너 중에도 틀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게 삐끗한 게 아니고요. 저는 제대로 불렀는데요. 아니 저 방송 그렇게 잘 못하고요. 제대로 부른 건데 이게 변명하는 게 아니야. 잘 들어봐요. 모창 가수분들은 라운드 끝나면 아마 대기실 가서 아니구나. 나랑 같이 있었지 무대에. 근데 이제 그분은 멘트를 막 되게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질문에 그냥 조곤조곤 답변만 이렇게 하시는 그런 식이었죠. 근데 저는
녹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약간 좀 높은 텐션으로 이렇게 막 계속 토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라데이션 마지막 라운드 전에 목이 약간 잠긴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 심정이 어땠냐면 그라데이션 딱 시작해서 내 파트 딱 시작할 때 소리 나오는데 잠긴 목소리가 나오길래 아, 졌다 라고 생각했어. 이거 지겠다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안에서 저만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일부러 막 그렇게 헷갈리게 하려고 그 정도로 그렇게 막 그렇진 않아요. 비겁한 변명이에요. 네. 근데 뭐 저 우승했는데요. 네. 투표차인 건 시간이 지나면 다들 까먹지 않을까요? 나중에 히든싱어 10cm 편 얘기하면서 다들 제가 우승한 것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방송분의 그 모창 실력자분, 능력자분들 목소리가 더 약간 안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 내가 듣기엔 살짝 현장에서 들었을 때가 더 비슷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그때 심리 상태가 그랬던 건가? 저는 히든 씨가 얘기 나올 때마다 우쭐 될 테니까 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히든 씨가 얘기 끝났으니까 노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누가 제 컨디션 얘기하셔가지고 컨디션 할게요. 하루가 하루 같지 않아 나 시간은 너무 빨리 흘러가 눈을 떴다 눈을 비비고 금세 또 다시 감고 내 집이 내 집 같지 않아 나 현관 비밀번호를 까먹어 TV 옆에 뒀던 안경이 어느샌가 또 달아나 오늘의 충분한 의미를 갖지 못하네 나에게만 들리는 소음이 멈추지 않네 Just wanna make it beautiful Just wanna make it meaningful 그 어떤 빈 자리만큼 툭 건드려도 울먹거리는 삶을 살아 히든싱어 썰 프로 같습니다. 나 그리고 보니까 엄청 큰 것도 한번 했었죠. 저 외국에서 MC 봤잖아요. 영어로.
이제 와 돌이켜 보면 추억이었다. 어 그래서 잘 잊고 살고 있었는데 오늘 그 방송 예정 무슨 공지 떴던데. 네. 지나 보니 네. 너무 어려웠어요. 애초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했냐면 영어인지 모르고 한다고 했어요. 진짜예요, 진짜. 너무 나중에 알았어요, 영어로 해야 되는 거를. 그래서 뭐 갑자기 빠지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가지고 네 정말 그래서 영어인 거 알았으면은 당연히 정말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네, 영어인지 모르고 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진짜 엄청 연습을 많이 하고 간 거고 그 근데 이제 다행히 막 진짜 제 시즌 됐을 때처럼 제 비중이 너무 큰 그런 그, 그 쇼는 아니었고 그 MC가 이 소개하는 파트도 되게 적었고 그리고 가수랑 토크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준비할 수 인간이 그래도 다 외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고 근데 재밌는 게 많았지. 우선 그때 저랑 공동 MC 해주셨던 그 가비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막잘 챙겨주고 저한테 딱 나한테 막 자꾸 힘주고 내가 되게 힘들어하는 게 옆에서 보였나 봐요. 그래서 자꾸 잘한다고 막 칭찬해주고 그래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막 그 왜 저 필리핀 친구 있잖아요. TJ 몬텔데 그 친구랑 토크가 있었거든요. 노래는 지금 기억도 안 나요. 토크가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었어요. 이 쇼 전에 그쪽 그 에이전시 분들도 친하니까 제발 절대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 토크 제발 대본대로 네, 안전하게 부탁한다. 그런데 몰라 이 친구가 나 몰라 갑자기 걔가 무대에 올라와서 대본 다 파괴하고 그래서 진짜 즉흥 잘 끝났는데 즐겁게 끝났죠. 즐겁게 끝났는데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인스타 그 DM으로 막 이렇게 둘이 내가 뭐 보냈던 거 이런 거 막 얘기하고 막 그런 거 그게 다 대본에 있었는데 그 순서가 아닌데 막 그거 지가 막 얘기하는 거예요. 지가 질문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막 네 아무튼 그랬죠. 재밌었어요. 근데 그 오랜만에 만났었는데 그때 이제 리허설 때 만나가지고 얘기하는데 걔가 봤을 땐 제가 영어가 좀 늘었나 봐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저는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늘었겠죠. 그래서 뭔가 영어를 되게 잘하게 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 착각한 것 같아. 그래서 갑자기 막 프리하게 토크를 하고 싶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런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 친구는 가끔 고영배 같을 때가 있어.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어. 그래서 친해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틀 하는 쇼였고 방송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힘들었지만 네, 지금 생각해보니 즐거운 추억이었다. 그리고 이제 올글봄 얘기도 해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 빨리 궁금해하는 게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가장 궁금증 해소를 해드리면 이번 봄에는 올해도 글렀나 봄을 안 하려고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거 말씀드릴 건데 가을에 그래서 네, 정말 준비 잘해서
이름도 멋있게 재밌게 만들어서 가을에 하려고요. 이게 올해가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해도 글렀나 보면 1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준비를 잘해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원래 올해도 글렀나 봄이 사실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 공연을 만드는 게.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그 기획하고 그걸 준비하는 게, 왜냐면 봄이다 보니까 항상 그 시즌에는 10cm는 그냥 마냥 좀 편하게 이렇게 있는 1년 중에 사실 10cm가 편하게 그냥 시간을 보내는 때가 시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유독 봄에는 사실 항상 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막 어떻게든, 왜냐면 되게 중요한 10cm를 또 상징하는 공연 중에 하나고 또 봄이 좋냐라는 노래에 대한 감사를 담아서 하는 공연이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서 어쨌든 다른 걸 다 제쳐두고 항상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죠. 근데 올해는 우선 콘서트가 1월부터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그랬고, 그래서 준비를 하다가 기획을 하고 하다가 제가 좀 강력하게 미루자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를 포함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너무 힘들고, 근데 우리가 힘든 건 뭐 상관없는데 그 잘 못할까봐. 왜냐면 10주년이라서 진짜 10주년답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좋은 날짜를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고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제가 가을로 미루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여름에 하면 안 되죠. 여름에 하면 너무 위험해요. 예. 예전에 우리 약간 여름 근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공연하면서도, 그리고 저를 포함한 그 모든 제작진과 스태프들이 누가 뭐 아프거나 할까봐 막 너무 조마조마, 너무 더우니까 날씨가 그렇게 마음고생했던 거 생각해보면 절대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가을에 하자고 우선. 그래서 가을에 정말 멋지게 1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에 날씨 좋을 때 올해도 글렀나 봄으로 함께 하기를 기대했던 여러분께 사과드릴게요. 죄송해요. 근데 기대해 주세요. 네, 10주년 올해. 그래서 이름 가끔 생각나면 이름 아이디어 좀 주세요. 우선 저는 어 저는 하나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 이름 아이디어 생각하면서 아직 뭐 제가 정한 건 아닌데 이름 아이디어 생각하면서 진짜 가을로 할 걸 이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가을이 어텀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걸로 이렇게 살려가지고 뭘 만들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기는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올해는 가을 어떤 이렇게. 이기는 거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고민해 볼게요. 아 그래서 올해도 불렀나 보면 10주년을 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랑 같이 우리 회사 식구들이 다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정체성이 봄이니까. 근데 봄에 못할 것 같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근데 또 가을에 더 잘 준비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이 돼서 좀 뭔가 막 언제부턴가는 좀 이렇게 관성적으로 이제 진짜 해야 되는 게 사실 맞고, 그래서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막
매년 이렇게 해왔는데 그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더 뭐든 더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니까 더 잘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10주년을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첫 회부터. 올해도 글렀나 보면 첫 회는 정말 지금 돌아보면 그래서 봄이 좋냐가 진짜 너무 선물처럼 큰 사랑을 받아서 이게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버스킹을 기획해가지고 한 거였고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회사의 주요 직원이었던 친구가 그 연애를 안 하고 못 하고 있었어서 그때 이렇게 막 얘기했을 때는 명분이 너가 연애를 시작하면 이 공연을 마무리하자 이런 그런 조건도 막 걸고 그랬었는데 근데 언제지? 근데 그 친구는 연애를 어쨌든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명분이 좀 없어진 것도 맞는데 아무튼 그때 그래서 한번 그런 회의를 했어요. 그 친구 내가 만났을 때고 연애를 결국 시작했는데 이 오래도 걸려나면 나보면 계속 하는 게 맞냐 이런 농담처럼 얘기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하고 싶었어요. 올해도 글렀나 보면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혹시나 모르실까봐. 진짜 준비하고 공연 진행하는 것 자체도 너무 힘들어요. 네. 항상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했던 이벤트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분들, 센치너를 포함해서 너무 많은 분들을 좋아해 주시는 걸 알아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했는데 이제 10주년을 맞이해서 좀 예를 들어 리뉴얼이라거나 뭐 어쨌든 좀 더 멋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올해도 글렀나봄의 브랜드가 워낙 강해서 그 꼭 해야 되잖아요. 그 계절에 정체성의 그 계절에. 근데 그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나 되게 재밌는 것들을 할 수 있었을 때 다 포기한 것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몰라 이게 봄이라서 그런 것 같아. 시즌이 정해져 있어서 그런가.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워낙 많은 분들이 오시는 거라 이거 자체가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뭐 가끔 이렇게 도움받은 적이 있는데 어쨌든 제가 바랬던 건 옛날에 막 예를 들면 막 진짜 엄청 대기업에서 막 스폰 해줘가지고 공짜로 돈과 인력을 들이지 않고 편하게 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걸 갈아 넣거든요. 올해도 글렀나 보면. 근데 이제 근데 옛날부터 제가 항상 너무 감사했던 게 물론 응원해주시는 공연을 잘 봐주시는 이 관객분들께도 너무 감사했지만 사실은 이 공연은 이 회사 식구들한테는 예전부터 제가 항상 마음이 너무 미안한 이벤트였어요. 왜냐면 이거 더 한다고 뭐 누가 무슨 뭐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진짜 힘들거든요 준비하는 거 공연하는 날 더 힘들고 근데 항상 고마웠던 게 그 친구들이 내가 걱정해서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고마워서 그런 마음으로 해왔는데 뭐랄까 이제 10주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 지금 고민을 저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10년을 맞네 진짜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더 좀 멋지고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의 뭐 결과로 봄에 안 하고 그냥 가을에 더 좋은 날을 찾아서 멋지게 이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할 생각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10주년을 맞았으니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힘들게 정말 영혼과 체력을 갈아 넣어서 준비하는 거 다 알고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한번 그냥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한번 찡찡거려 보고 싶었어요. 내 말 안 듣고 그냥 자꾸 그 이름 뽑히고 싶어가지고 이름 아이디어만 계속 쓰고 있네. 제가 다 기억하고 네, 반영해 보겠습니다. 티켓 값을 받으라고. 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그러면은 안 돼요. 이거는 감사해서 보답하는 공연인데 티켓 값을 받으면 안 되죠. 그거는 콘서트를 기획해서 하면 되죠. 그래서 올해도 글런나봄이 가을로 미뤄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은 뭐 이것저것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역시 가장 중요한 건 곡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신곡을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재밌는 것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네, 되게 마음에 드는 곡들도 있고 기대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제 어떤 댓글이 나올지 알 것 같긴 한데 오늘은 스포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라이브에선 스포를 하지 않겠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세요. 노래를 하나 하고 네, 저는 또 방금 말씀드린 그 작업을 하러 가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라이브 클립이 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 혹시나 뭐 또 영상 올라오면 재밌게 봐주세요. 마지막 곡은 팻 부르겠습니다. 전화박스에서 불렀던 내일 대구 공연 오시는 분들은 또 반갑게 만나요. 마지막 곡 팻 들려드리고 갈게요. 하루 종일 그대가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무릎 꿇고 얌전히 기다렸다가 초인종이 울리면 문 앞에 앉아 반갑다고 꼬리를 흔들 거야. 누가 봐도 못되게 굴어왔지만 오늘부턴 착하게 지내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 온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인 아무것도 못 해내는 바보지. 혼자 남은 30초를 못 견디고 아프지. 그대 없인 삼시세끼 못 먹지. 굶어 죽지. 나를 혼자 남겨두지 마. 날 묶어줘 보채고 혼내줘. 널 강아지처럼 길들
지켜줘 24시간을 구속해줘 또 어딜 가게 이 밤에 나 외롭단 말야 그럼 나도 데리고 가 나 무섭단 말야 감사합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또 올게요.